안녕하세요, 세순입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요즘에 제가 집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크게 어, 몇 가지 이제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옷과 책, 이게 가장 큰 처치곤란, 이제 골치 덩어리로 이제 급 부상을 해가지고 이제 옷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가고 있고, 책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으로 자료를 남기고, 그리고 좀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혹시라도 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여자 우아하게 쓰고 앙큼하게 모아라, 이 책인데, 이게 초판이 2007년이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때 엄청 재테크를 해보려고 제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하고 샀던 책인 것 같은데, 내용은 보니까 다시 보니까 기억이 이제 쏠쏠 나오긴 하는데, 책만 읽고 실천을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을 다지게 되는 이제 계기를 삼아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책은 여자에게 초점을 맞춘 책이고, 그리고 이제 싱글 여성들에게 뭐 이런 걸 좀 하면 좋겠어요 라는 이제 조언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교보문고에 찾아보니까 아직도 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자 우아하게 쓰고 깜깜하게 모아라. 그리고 이제 위에 살짝 달린 내용이, 당신이 아직 젊고 예쁠 때 눈 떠야 할 실천 가능한 재테크. 젊고 예쁜 때 실천 가능한 재테크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아직 젊고 예쁘신 분들은 이 책을 읽고 재테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1이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젊은 날의 오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젊은 날의 오해가 뭘까? 이게 여자의 인생에 쉽고 편안한 길은 있다 없해서 직장에 들어갔지만 일찍 퇴직을 이제 권고받는 뭐 선배를 보면서 막연하게 이제 장밋빛 환상은 이제 깨지고, 내 인생에도 그런 것이 끝까지 가는 안전한 그런 것은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라는 이제 요런 결혼은 내 인생의 돌팔구라 생각하고, 돌파구라 생각하고 그거에 너무 올인하지 이제 말아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처음 이제 큰 제목이 망가뜨리는 젊은 나이의 오해라는 거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지름길로 가는 것 같지만 이런 걸로 이제 이런 내용을 써놔요. 편리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결혼을 지름길의 하나로 여기는 여성들도 아직도 많다. 직장 생활이 고달프면 가족과 마찰이 생기면, 취업에 실패하면 결혼을 첫 번째 돌파구로 떠올린다. 그러나 지름길에는 언제나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당장의 골치 아픈 재정 문제를 남자에게 모두 맡기고 최대한 즐겁고 편한 소비적인 곳으로 집중한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고 비굴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뼈아픈 진실을, 문제가 닥쳤을 때 비로소 절감한다. 문제가 닥쳤을 때 이제 절감하면 그때는 이제 조금 늦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있기는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시대적인 한 10년 전에 이제 처음 쓰여진 책이라서 아마 이런 내용이 많이 이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4가지 결정적 신화를 버려야 이제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 미모 불패, 요즘에는 이제 미모로 승부하는 시대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그래도 좀 이쁘면 좀 유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예뻐지되 그것을 뭐 무기로만 삼지는 말고
또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전지전능 남편 맹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잖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뭐 남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여자들이 이제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진난만 유유상종 이런 게 있는 이런 내용이 이제 뭐냐면 싱글은 이제 마음 먹으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많이 써버릴 수도 있죠. 제가 이제 뭐 그랬던 케이스인데 사실은 돈에 이제 관심 있는 거 예전에는 그랬었나 봐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스럽지도 사랑스럽지도 않다는 편견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약간 몇 가지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터부시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남자가 막 돈을 그러면은 막 능력 있어 뭐 이런데 여자들이 돈 하면 이제 경박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또 현실녀들은 외국 여행을 가고 차를 바꾸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듣더라도 자신의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목표한 재테크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부자들의 물로 갈아타라 뭐 이랬는데 뭐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좀 더 이제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재테크가 경제적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다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인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라는 뼈 때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저자 자신도 명품식의 유혹에서 이게 굉장히 자유로워지는데 조금 힘든 경험이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정지도 구원시대 삼정지도는 뭐 옛날 얘기 있잖아요.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를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없는 뒤에는 뭐 아들을 해서 이제 이 세 남자가 이제 여자의 어떤 경제적인 거를 이제 뭐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죠. 부유한 여자들만 아는 부자 마인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역할 모델이 당신에게 미치는 강력한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롤 모델을 보면 이제 마음이 이제 동화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재테크를 해야지.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결국 이긴다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롤 모델을 봤을 때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절제와 학습은 재테크의 기본이다.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을 모으기, 돈 벌기가 아니라 돈 모으기가 힘들죠. 사실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절제력 없이 쓰다 보면 돈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학습, 물론 정보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고 항상 공부를 해야 이런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잣돈 500만 원과 18년의 복리의 위력을 생각해 보면은 절대로 이거를 놓칠 수 없다.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게 복리로 굴러갔을 때 어마어마한 위력을 이제 발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보도 항상 관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뭐 갖고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하겠지만 결국은 시작점은 뭐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래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은 별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집에서 일하는 여자와 밖에서 일하는 여자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디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상황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다면은 어디서 일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차피
맞벌이 하는 집들은 둘이 벌기 때문에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 같은데. 그리고 외벌이 같은 경우는 그 비용들을 갖다가 다 절감을 하니까 그거를 내가 줄 돈을 내가 일을 하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집안에서 다른 재테크나 이런 걸 하면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을.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00% 10,000%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테크에 앞서서 소비 욕구를 해결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소비 욕구는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감정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누를 것인지, 무조건 안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내가 이걸 안 해도 괜찮은 이유를 이제 찾으라는 얘기로 저는 계세요. 심리적 뭐 비책을 찾아라 이런 것도 이제 심리적인 거죠 사실. 근데 내가 나는 나중에 더 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지금의 어떤 이 소비를 좀 잠시 미뤄둬야 돼라고 어떤 합리적인 나만의 이유가 생긴다면 그걸 참을 수 있겠지만, 너무 사고 싶은데 무조건 돈을 모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 억누르면 좀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을 이제 취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의 노후냐, 사랑하는 아이의 미래냐,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식 교육비가 우선이냐, 부부의 노후 준비가 우선이냐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행만 쫓다 보면 나를 잃기 쉽듯이 소신없이 유학을 감행하면 노후 준비는 물론 자녀 교육도 망칠 우려가 있다. 이제 아마 이때 당시에 그 조기 유학 같은 게 이제 아마 유행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무리한 조기 유학의 득과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유학을 보내면서 가족의 전체적인 가족의 행복,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부가 희생을 하다 보니까 아이만 행복하냐, 그렇다고 유학을 간 아이가 행복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아이도 그렇고 부부의 행복도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전체적인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지, 그런 무리하게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노후 대비도 안 되면서 다 같이 불행한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경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약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잠깐 읽어드릴게요. 2000년 영국 금융감독청은 부자와 가난한 집 자녀들이 금융 지식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예산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능력은 가난한 집 자녀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부잣집 자녀들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차이는 가난한 집의 자녀들은 아끼고 저축하는 부모의 모습을, 부잣집 아이들은 어떻게 돈을 투자하고 더 불릴지 고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짜 100% 200% 그냥 1000% 공감되는 부분이라 잠시 읽어드렸어요. 자녀와 함께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하는 법을 또 미리미리 이제 가르치고 성금 모금에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교육한다. 아무래도 여자들은 선택의 폭이 남자들보단 상대적으로 이렇게 넓다 보니까 아마 미국도 딸한테는 교육을 이제 경제 교육을 조금 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가장 좋은 역할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그 자녀들도 이제 보고 자란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꾸준한 이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며, 그리고 결국은 승부는 노후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 재테크의 필요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 아무리 재테크 마인드와 금융 지식으로 무장하고 실전 투자에 돌입할지언정 자산 증식에는 물리적인 시간과 내공이 필요하다. 때로는 지루함에 제풀에 꺾이고 동창 모임이나 결혼식이라도 다녀오기라도 하면 괜히 비교되는 자신의 상황이 짜증스럽고 심란하다.
최악의 경우 연인과 배우자가 무능력해 보이면서 갑자기 돈 문제로 다투기도 한다. 뭔지 아시겠죠? 음, 아마 다른 분들도 한두 번씩은 경험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변의 진리, 강함 안 사서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족의 행복? 이것이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런 걸 잘 유지를 해가면서 내공을 쌓아서 오래 장기 레이스를 하다 보면 이제 노후에는 승부가 나서 결국은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주변에 부정적인 투덜이들의 그 투덜거림과 아니면 남들의 소비 욕구를 보면서 자신이 초라해지는 이런 감정들을 이기고 하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그런 거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요 뒷부분에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생산적이고 유쾌한 고민으로 승화하는 힘은 당신이 세상에서 대처하는 긍정적인 마음에 있다. 재테크가 힘든 이유는 당신의 조급함에 있다. 원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누가 그러지 않았던가. 인생이란 다 살아봐야 안다고. 승부는 노후에 내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실전 이제 노하우인데 여기서는 실전 노하우가 지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출 관리. 푼돈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저자가 이 얘기하는 거는 은행 수수료 한 푼도 내지 마라. 야간 진료는 뭐 보건소를 이용해라. 이 시대에 맞는 이제 푼돈 줄이기 방법 이런 거를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휴대전화 혜택을 충분히 누려라. 잔돈 통장을 만든다. 환전 수수료 절약해라. 할인 카드는 100배 1000배 활용해라. 조조 할인 이용해라. 비행기 티켓 싸게 사라. 케이크는 조각으로 사라. 취미 삼아 경품에 응모해라. 여기에서는 이제 은행 수수료는 요즘에 내는 분들 별로 없고 이 옛날 이제 뭐 요즘에 보건소 이용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야간 보건소뿐이 아니라 휴대전화 혜택 뭐 이것도 이제 뭐 요즘에는 뭐 편의점에 가서도 뭐 할인 카드 그 휴대폰 통신사 할인 같은 거 이런 거 받으면 사실 편의점에 가서 몇 가지 이렇게 하면 슈퍼보다도 간혹 비슷하거나 조금 쌀 때도 있고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도 있고 또 뭐 가족 온 가족 할인 뭐 이런 거 묶어서 이제 할인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혜택들 요거에 좀 저는 꽂혔고 잔돈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나마 온라인 뱅크가 별로 없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절로 막 카드 잔돈 뭐 어디로 은행에 이체되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 특별히 이제 잔돈 통장 뭐 저금통에 넣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의 상태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환전 수수료에게 뭐 할인 카드 뭐 조조 할인은 제가 많이 이제 영업할 때 이용했던 방법이었고 비행기 티켓도 마찬가지고 케이크 같은 것도 예전에는 막 큰 거 샀는데 조각 케이크 사는 방법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경품은 조금 사실 좀 저는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 뭐 쇼핑 노하우가 있다 이래가지고 좀 뭐랄까 똑똑하게 쇼핑하는 방법 이런 거 그리고 체형을 파악해서 안 입는 옷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목을 키우기 전까지는 좀 쇼핑을 좀 미루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과거의 실패를 분석하라. 이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죠. 과거에 내가 이랬었지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옷장 안의 아이템을 확인하고 떠나라. 쇼핑하기 전에 배를 채워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공감되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배가 출출해질 시간대에 호객행위라면 거의 90% 이상 구매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뭐 가격 사이트 이용하는 거 인터넷으로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아울렛 매장 이용하는 거는 저도 이제 강추해드려요. 그리고 좋아하는 브랜드 직원과 친해져라. 이것도 뭐 친해지면은
좋은 정보를 얻기가 훨씬 용이하죠. 백화점 행사를 놓치지 마라. 이런 것도 정말 갖고 싶었던 이제 브랜드 정말 있잖아요. 이런 거 특별 행사 이용해서 사면 정말 싸게 잘 구입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전에 쇼핑해라. 오전에 가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뭐 잡지사에서 주최하는 바자회를 좀 이쪽엔 잡지사에서 바자회를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이제 어, 소소한 지출을 조금씩 이제 줄여서 지출 통제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외모를 가꾸는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라. 여자들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남자들도 많이 하죠. 그래도 외모를 가꾸는 거는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우세. 외모를 가꾸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기초공사에 집중하라. 이제 피부 관리하라는 얘기죠. 근데 피부 관리를 고비용을 들이지 말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팩 같은 거 이용하고 뭐 이렇게 피부 그러니까 화장 같은 거 안 지우고 자지 말고 화장이라도 깨끗이 하고 뭐 지우고 자면 피부가 이제 깨끗해지니까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어린애들까지 화장을 많이 하고 안 지우고 자고 이래갖고 아가들까지 피부가 엉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키스를 부르는 피부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뭐 피부를 깨끗이 이제 관리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환한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름도 엎어져 자지 말고 저같이 맨날 이렇게 책상에 엎어져서 많이 자갖고 목주름 막 깊이 파이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안 하면서 충분히 외모를 이제 건강하게 가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 다스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뭐 먹는 거 뭐 노화를 막아주는 뭐 기능성 에센스 이런 거 뭐 바르는 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으라는 거죠. 특히 뭐 피부 여기 달콤한 것은 치아에는 물론 피부에도 해롭다. 기름진 갈비살 대신 등푸른 고등어를 챙겨 먹자. 돈 주고 오메가3가 들어있는 건강보조식품을 사 먹으려 하지 말고 젊어서부터 견과류, 브로콜리, 생선 등 노화 방지 식품을 제대로 챙겨 먹으며 피부가 탄탄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으라는 얘기죠. 깨끗이. 저도 이런 거는 조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피부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물 마시는 거. 물을 많이 마셔라 하는데 참 그것도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지 않고 돈을 아끼면서도 이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친절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그리고 자주 고맙다고 말하라.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친절이나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쓰는 서비스 업계에서만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버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줄 모르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촌스러운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1000% 공감하는 내용이고 자주 고맙다고 말해라.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고맙다고 말하는 건 진짜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태도 같고 불평하지 말고 친절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해라. 이것도 기분 나쁠수록 조절해서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것이 더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참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묵뚝뚝하게 말하면 나만 손해다. 부자에게 배워라.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이랬는데 부자에게 배워라는 이제 재테크니까 부자에게 배워라는 건데 시험도 마찬가지고 시험 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꿀팁이라도 더 나오겠죠. 부자에게 돈을 번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길에 있는 돈이 없는 이제 그냥 자연주의로 사는 분한테 물어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카드 가계부의 달인이 되라 그랬는데 이분은 아마 이제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찬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이제 카드를 쓰다 보면은 명세서를 쫙 보면 그냥 한 달 내역이 딱 나오잖아요. 정말 좋은 가계부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이제 따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센스 있게 기록하고 영수증 챙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해라. 뭐 지름신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카드 한도를 낮추고
그리고 카드를 이제 쓰게 되면 반드시 인터넷으로 선납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닌데 예전에 읽었지만 머릿속에서 은연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저도 이제 일시불로 쓰는 걸 항상 선납을 하거든요. 카드 할부는 가계부의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해서 월별 이제 가계부 한도를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추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비싼 제품을 살 때는 할부를 하거든요. 무이자 할부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일시불은 항상 선납을 하고 있어요. 현금서비스 기능을 봉쇄하라고. 이제 봉쇄를 하면 아무래도 그죠? 차단을 하면은 조금 나 편이 있죠. 할부 구역의 유혹을 참아라.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분들은 봉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 이벤트에 이제 여자가 이제 초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포커싱 대상. 그러다 보니까 결혼 이벤트에 목숨 걸지 마라. 뭐 결혼식에 대한 환상을 깨라. 그리고 뭐 기죽지 마라. 결혼 전에 통장을 공개하라. 혼수 준비와 종잣돈 모으기를 동시에 하라. 초반에 뭐 고생한다는 각오로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가감히 생략해라. 뭐 신혼의 여유를 인생 투자에 사용해라. 뭐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부자의 꿈을 꾸는 씩씩한 신부가 되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 좋아요. 좋은 내용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결혼 이벤트까지 뭐 굳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사실 결혼이 일생에 뭐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한 번 하잖아요. 근데 또 젊을 때 예쁠 때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가의 어떤 비용을 들이는 것보단 적당한 선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헬스테크가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분이 이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몸을 잘 돌보고 조심해서 다루어라. 사람의 몸은 여분이 없다. 그러니 평소에 부지런히 운동하고 잘 먹어두어야 한다. 앤드류 매튜스. 이걸 적어 놓으셨는데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한 번 이제 되게 아프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아프고 나면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가족력에 이제 대비하라는 얘기도 하고 치과도 정기적으로 가라. 저도 이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치 않게 이제 규칙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뛰는 운동을 하지 마라. 교과서 수칙을 지켜라.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노화 예방을 하고 싶다면 저지방 우유와 토마토, 견과류, 브로콜리 이거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이게 항암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해요. 저도 거의 이제 자주가 아니 진짜 많이 먹거든요. 토마토, 견과류, 브로콜리. 그래서 등을 챙겨 먹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알탕이나 조개를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지키고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생선, 고기보단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비린내 나서 생선 같은 거 안 좋아했는데 자주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분은 주 3회 정도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3회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장 건강 챙기라고 하고 있고 스트레스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다루는 법을 자신만의 어떤 방법 아니면 푸는 법 이런 거를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파 보니까 이제 중요하다는 걸 정말 깨닫겠더라고요. 여성 질환에 대비하라. 뭐 유방암, 자궁질환 이런 것들을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예방에는 콩 단백질이 좋으니 먹도록 한다.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라. 수입의 5, 7% 내외에서 가입하라고 되어 있고 저도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꼭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도 돈이 많이 없어서 보험에는 가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편으로 넘어가서 앙큼하게 배워라 그랬는데 앙큼하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걱정 금융상품도 쇼핑을 한다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센터에 뭐 등록해라, 금융정보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공부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고 자산 컨설팅을 받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는데 다 너무 많고 이제 하죠. 하지만 자기가 선별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많은 거를 이렇게 접하고 읽고 하다 보면 옥석을 가리는 눈이 조금은 생겨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리고 정보 사이트, 이것도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정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자기 주거래은행 사이트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은행 사이트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집을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뭐 SH, LH 이런 청약 사이트 이런 데 이제 자주 들어가서 이제 보고, 또 그 외에 국토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거 가끔씩 들어가서 보고 이제 합니다. 자산 컨설팅을 받아라, 이거는 권하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받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갖고 못 받았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뭐 통장 쓰는 대출 활용하는 거,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마이너스 통장도 필요하면 써야죠. 금리가 낮은 걸로 한도를 다 쓰지 말고 한도를 낮춰서 사용하고, 금리는 최대한 낮게. 그리고 청약통장 같은 거 담보로 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법, 이런 거. 그리고 그 대신에 필요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다 없애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은행 이자나 펀드 수익률 중에 똑같이 6%다 그럴 경우에는 펀드 수익률이 좋다, 펀드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목적에 맞게 쪼개라는 이제 보통은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위험 대비, 뭐 노후 대비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에 맞게 쪼개서 이제 하라고. 이분은 뭐 CMA에는 예비 자금이나 뭐 환각 경비 이런 거 적어놓으셨고, 적립식 펀드에는 결혼 자금, 뭐 진학, 그리고 청약저축에는 주택 마련, 장기주택 마련, 이거는 예전에 있었는데 좋은 상품이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종신보험, 뭐 보험, 위험보장으로 이렇게 해서 목적에 맞게 쪼개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요즘에는 다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CMA, 청약, 그리고 펀드는 이제 퇴직연금 펀드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보험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뒤에 이제 뭐 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뭐 수익률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환율하고 친해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외국 여행을 가든 유학 자금을 하든 이제 환율, 그리고 또 내가 뭐 해외 투자 상품에 뭐 투자를 하든 이제 환율을 모르면 이제 난감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외 펀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역시 저 해외뿐이 아니라 펀드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해외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2006년 최고의 히트 상품은 2006년도니까 뭐 중국 펀드였다. 수익을 찾아야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펀드에 대한 궁금증이 급증했다. 해외 펀드에 가입할 경우 알아둬야 할 상황들을 짚어보자. 그래서 뭐 수익률이 30%, 환율이 내렸다면 내가 손에 쥘 금액은 얼마? 뭐 환율 하락 시 대비책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환매 후 달러 현찰로 찾을 수 있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해외 펀드도 비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여한 만큼 내 몫을 당당히 주장해라 라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에 이제 자신을 집에서 있다고 이제 너무 평가절하하지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당당히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큰 남자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이때 강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했었던 때 같은데 아내가 곰국만 끓여도 가슴이 철렁한다는 남편이 늘고 아내가 외출할 때 언제 오느냐고 물으면 강큰 남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는 한창 때 밖에서 하는 아내의 공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다가 노년의 경제권을 상실한 순간부터 신세가 역전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남편들이 미리미리 잘해두었다면 늙고 힘없을 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집안이라는 여자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싱글들을 이제 포커싱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거는 이제 끝까지 읽어드리려고 제가 리뷰줄을 많이 쳐놨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 절대 피하라.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계좌를 잊지 않은 A가 있다. 이상한 것은 회사 이름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다. 하루는 창구에서 처리하면 수수료가 비싸니 인터넷 뱅킹이나 ATM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A는 이렇게 대답했다. 월급에서 자신의 용돈을 떼고 남은 금액을 잊지 않은데 아내는 그 계좌가 월급 통장인 줄 알고 있다고 했다. 물론 A는 아내로부터 용돈을 따로 받고 있다. 비밀이 많고 딴 주머니를 차는 남자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이번에는 좀 있어 보이는 베스트 드레서 K. 처음에는 근사했다. 잘 빗어넘긴 헤어스타일, 상쾌한 향수, 그리고 웃는 모습이 인상적인 그를 친구의 소개팅 상대로 점찍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법 이름난 카피라이터인 K가 마이너스 대출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1,000만 원을 날리고 자동차 할부금과 카드값 때문에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되자 리볼빙 카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총 자산은 달랑 23만 원이다. 강남의 원룸에서 혼자 사는 그는 한 해 연봉을 훌쩍 넘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 정말 그는 처음만 근사했다. 귀가 얇아서 좋다는 것은 항상 사야 하거나 모임에서 먼저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 술과 담배로 지출이 많은 사람, 한탕을 바라는 사람, 전세 자금도 없으면서 차부터 뽑는 사람, 단돈 1천만 원도 없으면서 스키장 가는 사람, 놀래가지고 말도 더듬어. 스키장 가는 사람, 가난하지만 인정이 많은 사람, 기죽고는 못 사는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 등등 이런 남자들은 모두 피해야 한다. 뭐 예나 지금이나 피해야 할 남자의 그 블랙리스트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공개해라. 뭐 이게 뭐 서로의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혼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맞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내역을 기록하고 공동으로 관리해라. 정기적으로 가족과 자산 현황을 공유해라. 중요한 얘기죠. 당연히 공유해야지. 혼자 숨어서 하나요?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전망을 구축하라. 안전망이라는 것은 이제 보험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라고 했습니다. 노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남식 부동산 투자법을 익혀라 뭐 이랬는데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서 이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알짜 분양을 기다리는 것이 좋고 종잣돈을 만들고 대출을 건네지 말란 얘기죠.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법을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정보의 재발견 해가지고 일단 좋은 곳에 찜을 하고 언제나 비싼 물건이 상승을 주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요가 있는 곳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고 투자 지역과 거주 지역을 구분해라. 이거는 이제 뭐 비싼 지역에 사고 뭐 다른 곳에서 세살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규제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고가 없이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을 연고가 없어도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을 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테나들 높게 촉을 이제 항상 세우고 있으라는 얘기죠. 부동산 기사를 정독하고 살고 싶은 지역의 시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 지역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살피고 시세를 보고 가서 이제 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 조사를 마치고 중개업소에 가라. 어, 중개업자가 중개업자에게 만만하게 보여서 좋을 건 없다는 얘기죠. 그 내가 알고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주도를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확보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항상 이제 가족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전세금이 있으면 그걸 보호하라는 얘기죠.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 이런 것들 이제 받고 요즘에는 이제 보증보험 같은 게 생겨서 그나마 전세집 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꿰뚫어라.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세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 잘 이제 알아두고 집을 살 때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집을 뭐 내 집을 사든 뭐 하든 아무래도 집을 사서 자산이 되면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결단할 때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3년 동안 계속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에 과감히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시도해야 한다. 보유한 아파트를 1, 2천만 원 손해를 보지 않고 팔려는 노력보다 5천만 원 이상 오른 유명한 아파트의 금매를 잡으려고 노력하라. 조금 있으면 금매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고 1가구 다주택을 만들지 말고 블루칩 하나에 올인하라.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사라는 이야기를 이분은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법 계산법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져서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이제 법이 좀 달라져서 이거는 아마 새로 다시 이렇게 첨가해서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싱글들 늙은 싱글들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젊고 예쁠 때 누더야 실천 가능한 재테크 여자 우아하게 쓰고 앙큼하게 모아라 전세영님이 지은 책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 집에 있는 책들을 이제 다음 책은 뭘 할지 몰라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